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희입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양액재배와 관련된 문제는 5회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후 매년 한 문제씩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채소류나 화해류를 시설 내에서 양액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겠지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양액재배의 가장 핵심적인 지식을 배움으로써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를 중점적으로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할 당시 마련한 재배학 교재에서는 양액재배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기술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양액재배, 무토재배, 수경재배, 고용배지 재배 이런 용어조차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험장에 갔었는데요. 그래서 그 교재 편찬하고 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네이버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마련한 자료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시설 재배는 토양을 제외하고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재배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별 이 양액재배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토양 또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절하여서 재배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배 환경을 다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재배하는 것이 양액재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무토재배라고 이렇게 붙여놨죠. 예. 무토양 상태에서 재배하는 것, 이것 또한 양액재배다,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양액재배를 하면요, 당연하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노동력을 절감한다는 것이 작업의 생력화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 같은 경우도 재배학 시험에서 따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화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생산성이 또 증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점 때문에 최근에 양액재배를 실시하고 있고요. 양액재배는 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수경재배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수경재배는 양액재배의 한 그냥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고용배지에 재배할 수도 있고 양액을 담가 가지고 재배할 수도 있고 또 기상배지라고 해가지고 양액을 막 뿜어 가지고 뿌리에다 뿜어 가지고 재배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액재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나 하면 8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역사가 일천하죠. 70% 정도는 그러니까 고용배지 정도를 이용하고 있고 30% 정도는 수경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경 재배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맥 수경이라든지 순환식 수경 방식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배지 같은 경우는 과거만 하더라도 주로 이렇게 천연배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훈탄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안면이라든지 펄라이트 이런 것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나요? 예, 공중육모편에서 제가 그 상토를 제가 할 때 곧 이번에 시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갖고 막 사진까지 올려놓은 거 있죠?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 상토의 재료를 양액 재배에서도 고용배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흙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천연배지에서 가공배지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양액 재배가 과연 뭔가 자꾸 양액 떠오르니까 무슨 물에 담그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참 정확하게 이제 의미가 전달이 안 될까봐 제가 이런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멜론이나 딸기나 뭐 토마토나 뭐 이런 채소리나 또 장미 이런 화이류 같은 것을 양액 재배를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액 재배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건데요. 요것은 이제 그 재배 방식에 따른 어떤 그 용어겠죠. 고설 해갖고 높을 고자에 설치하다. 높은 곳에 설치해서 재배한다 하는 것이 이제 고설 재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사진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 식물 오르면 제 강의할 때 지베레린을 설명할 때 지베레린이 종자나 줄기나 꽃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베레린이 사용한 것은 딸기가 이제 막 꽃이 잘 피었고 지베레린이 사용하지 않는 데는 딸기가 꽃이 별로 안 피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높은 곳에 설치해서 딸기를 재배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쉽게 말해서 고용배지 같은 거를 사용해 갖고 양액도 이제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이 땅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여기다 이제 내 딸기를 재배했는데 최근에는 땅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높은 곳에다 이렇게 그 설치를 해갖고 딸기를 생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액 재배의 한 방편입니다. 고용 배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옆에 요 수박도 보면 땅에다 키우지를 않죠. 여기 이렇게 높은 곳에 설치해가지고 수박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네. 이런 것이 고설 재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봐 보니까 주로 이제 딸기는 9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이렇게 재배를 하고요. 재배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 6월부터 8월까지가 좀 이렇게 그 쉬게 되지 않습니까? 쉬게 될 때 그 시간을 이용해 갖고 또 다시 이렇게 수박을 재배한답니다. 그래 갖고 연중 딸기도 생산하고 수박도 생산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액 재배를 왜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좋은 점이 많으니까 하겠죠. 어떤 점이 좋은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을 이용하다 보면은 한 해에 쉽게 말해서 뭐 A라는 작물을 심었으면 그 다음에 또 A라는 작물을 심으면 또 연작 때문에 그 다음에 재배가 잘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휴경 한 해를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냥 땅을 그냥 놔두기도 하죠. 그런데 양액 재배를 하게 되면은 토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액 재배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앞에 사진을 딱 보셨으면 알지만 자동화나 기계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땅을 이용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청정 재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군의 어떤 그런 것들도 덜 이렇게 침범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기후와 관계없이 시설 내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 재배의 그 장점인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겠죠. 동일한 환경에서 연속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즉 뭐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살펴본 딸기를 재배하다가 그 다음에 쉬어 있는 그 기간에는 수박을 재배했었죠. 그러니까 동일 연속적인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염지라든지 바위섬, 뭐 사막 이런 예를 들었지만 쉽게 말해서 뭐 사막 한 공간에도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그 양액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서건 재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양액 재배를 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단점이 뭐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기계나 자동화 이런 식으로 하고 무슨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설비는 당연히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액의 완충력이 낮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액 재배라는 것은 무토양 재배잖아요, 여러분. 근데 토양편에서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토양편에서 여러분 혹시 완충능 요 용어 제가 많이 강조를 했죠? 어디에서 강조를 했나요? 토양 유기물의 역할에서 토양 유기물이 그 토양을 완충능을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강화시킨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토양이 가만 놔두면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토양 유기물을 거기다가 뿌려주면 산성화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해준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 유기물은 토양에 아주 좋은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액 재배는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완충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완충력이 낮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환경이 변하면 쉽게 변화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뭔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환경에 굉장히 쉽게 그냥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해물질의 농도 같은 게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뭐 그게 산성 물질이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쉽게 산성화가 돼버린 거죠. 양액 자체가. 뭔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환식 양액 재배. 이 순환식 양액 재배를 뉴트리얼트 필름 테크닉 해갖고 NFT라고 하거든요. 요거 뒤에 가서 따라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요런 재배에서는 막 계속 흐르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균이 속도가 막 병울에 하나 침범을 하면 순환식이 되다 보니까 온 사방팔방에 다 침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식물 병울의 오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양액 재배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셔야만이 여러분께서 양액 재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액 재배가 뭐고 수용 재배가 뭐고 갑자기 그냥 뭐 고용배지경 이제 뭐 재배가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또 고용배지니까 양액 재배가 아닌가 막 그렇게 굉장히 많이 혼선이 왔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양액 재배, 양액을 사용해서 재배를 하는 것은 다 양액 재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액 재배의 종류에는 고용배지경 양액 재배 방식이 있고, 액상 배지경 양액 재배 방식이 있고요. 기상 배지경 양액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고형 배지라는 것은 뭐냐면 고체로 만들어진 형태의 배지를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쉽게 말해서 요렇게 틀이 있죠. 요 틀이 흙 대신에 이런 고형 배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펄라이트라든지 안면이라든지 버미큘라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아니면 또 왕기라든지 코코넛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피트모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흙 대신에 사용을 하고요. 거기다가 양액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주면 양액이 결국 뭐겠습니까? 토양의 필수 원소 이런 거가 양액 재료가 되겠죠. 뭐 질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수 원소들을 여기다 섞어주는 거예요. 그 양액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고용배지경 양액 재배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 70%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양액 재배를 이런 식으로 재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딸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겠죠. 수박이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가공 배지경, 천연 배지경의 구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다음 중 뭐 그 천연 배지경이 아닌 것, 가공 배지경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펄라이트, 안면, 다음 중 가공 배지경이 아닌 것 해놓고 펄라이트, 안면,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이렇게 딱 예시를 내놓으면 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피트모스죠. 피트모스는 우리가 어디 배웠죠? 어디서 배웠나요? 육모, 공정육모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정육모에 가면 피트모스 이렇게 사진도 올려놓고, 펄라이트도 사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버미큘라이트 사진도 올려놓고, 그리고 제올라이트 사진도 올려놓고 막 그랬죠. 그래서 육모의 상토, 이거 상토라는 것이 그 옛날에는 직접 흙을 이용을 하거나 흙에다가 뭐 필요한 거 이런 거름도 섞어 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육모형 상토를 썼는데, 최근에는 그 천연적인 그 상토를 쓰지 않고 가공 만들어 가지고 상토를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그 제올라이트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제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걸 만약에 기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께서는 정말 공부를 진짜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일라이트에는 요즘 가습이라든지 탈취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그 실내에서 많이 화분으로 해갖고 식물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키울 때 이왕 그 상토를 제일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가습이나 탈취 효과까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많이 시험 제가 출제원이라면 그런 것을 낼 수 있겠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진짜 정말 공부가 잘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것은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가공했다 그런 거니까 그죠? 밑에 거는 잘 봐보시면 왕기라든지 코코넛 여기 뭐 코코넛 뭐 이런 거 껍질 뭐 이런 걸 갈아서 만들었겠죠. 자갈 그냥 천연재료잖아요. 그죠? 피트모스가 뭡니까? 그 막 이렇게 막 썩어 있는 거 뭐 동식물 사체 같은 거 썩어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수로 이제 만든 거, 그냥 그 천연 재료죠. 그걸 갖고 피트모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연적으로 인 재료를 사용하면 천연 배지용이고 펄라이트라든지 안면이라든지 버미큘라이트라든지 폴리우레탄이라든지 이런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쓰면 가공 배지경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은 여러분께서 꼭 해놓으셔야 되겠고요. 그 액상 배지경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수경 재배 우리가 뭐 물수자전습니까 그죠? 예, 바로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경 재배에는 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 잘 봐보시오. 여기는 보면 이렇게 여기 흙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물이죠 이게. 예, 요게 그 양액을 뭐 물에다가 힘이 양액을 타놓은 거겠죠. 예, 토양의 필수 원소들을 이게 막 물에다 이제 같이 혼합해서 섞어 놓은 건데 뿌리가 직접 이렇게 물에 다 있죠. 예, 요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담액 수경 방식이에요. 담가져 있다. 원래는 이제 그 담가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Deep Flow Technique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DFT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외울 때 너무 이게 구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ID 이게 담가져 있다. 디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예 담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가서 이렇게 재배한 것을 담액 수경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수경 재배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용액에 직접 담가가지고 재배하는 방식을 액상 배지형 양액 방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재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방식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그 상토처럼 이렇게 그 고용 배지를 사용하지도 않고, 또 완전히 이렇게 담가서 재배하지도 않고, 요게 양액인데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필요할 때마다 요 뿌리, 여기가 이제 식물 뿌리가 있겠죠. 작물의 뿌리가 있을 겁니다. 뿌리에다 이렇게 분사시켜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양액을 이렇게 푹푹 분사를 해주니까 분무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무경이라든지 분무수경, 이런 것들을 기상배지경 양액 재배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잘 이렇게 같이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좀 편하시죠? 고용배지경, 액상배지경, 비상배지경이 있구나. 그래서 수경재배하는 것이, 수경재배는 주로 이제 그 액상배지경 양액재배 방식을 수경재배라고 일컫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경재배 방식에서도 두 가지가 있었죠. DFT라고 해갖고 다맥식 수경 방식이 있고, 또 NFT라고 해서 순환식 수경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맥식 수경 방식은 원래 이제 영어로는 Deep Film 테크니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영어로 다 알 필요는 없죠. 근데 DFT 어떤 데는 약어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DFT까지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나 하면 여러분께서도 그냥 이거 Deep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담가져 있다. FT는 똑같으니까요. 여기 담가져 있다. 이렇게 하고 DFT가 나오면 이렇게 담가져 있는 방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셨지만 요 뿌리가 요 양액에 이렇게 담겨져 있죠. 여기에. 예,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담겨져 있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 횟집 가면, 횟집에 수족관, 그 고기 담가놓는 수족관 있잖아요. 그거 보면 항상 고기방울이 뽀로로 이렇게 막 뽀글뽀글거리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뭐냐면, 그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 고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펌프를 이용해갖고 계속 여기다가 뽀로로 이렇게 그 산소가 공급되도록 공기방울을 계속 이렇게 솟구치게 하는 거예요. 예, 이 담액 수경 방식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속 담가져 있으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예, 공기 펌프를 이용해 갖고 여기다가 공기방울을 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에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처음에 우리나라가 대부분 일본의 영향을 받아 갖고 무슨 이렇게 재배법이 들어왔겠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예, 초기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완전 지금 이것도 안 쓴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어요. 예, 그 산소 공급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제 개발된 것이 순환식 수경 방식이라고 해갖고 뉴트리언트, 필름, 테크니크 해갖고 여기는 이제 그 뉴트리언트가 여러분 그 뭐냐면요 영양분 이런 의미예요. 영양분을 필름에다 이렇게 여기에서 공급해 준다는 뜻이겠죠. 여기다가 이 필름이 있으면 여기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쉽게 말해 양액을 여기다가 딱 계속 흘러내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환한다. 예, 양액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DFT 같은 담액식 수경 방식은 뿌리를 그냥 양액에 담가놓는 방식이고요. 순환식 수경 방식은 뿌리를 담가놓지 않고 양액을 흐르게 해서 그 뿌리가 흐르면서 그 양액을 공급받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방막 수경 방식, 어떤 교재는 또 방막 수경 방식이라고도 하거든요. 방막이라는 게 이거는 뭐냐면 필름, 방막, 필름, 필름 형태의 수경 방식이다. 뭐 그런 의미겠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순환식 수경 방식은 방막 수경 방식이라고 하고 NFT라고도 한다. 요 세 가지를 또 한꺼번에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요런 방식. 그러니까 베드가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사지게 하고 여기다가 양액을 흐르게 해가지고 뿌리가 양액을 공급받아 갖고 재배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시설비가 저렴하고 설치도 간단하고 이러니까 또 산소 부족이 없죠. 예, 산소 공급장치가 여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것을 많이 쓰는 거예요. 순환식 수경 방식. 최근에 많이 쓰는 방식을 꼭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예, 그런데 딱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양의 온도가 너무 높다, 고온기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토양에다가 빛을 뭐 이렇게 쬐었을 때 하고 그 액체에다가 뭐 이렇게 온도를 가열했을 때 어떤 것이 영향이 더 많이 받냐면 액체가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양액을 쓰다 보니까 만약에 너무 이렇게 뜨뜻할 때는 양액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온도가 빨리 이렇게 상승되고 온도가 상승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마침 그 여러 가지 그 나쁜 것이 이렇게 뭐 악영향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이제 단점 정도가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더 순환식 수경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양액 재배가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 출제 문제가 수경 재배 사용 가능한 원수는, 이 원수라는 것이 뭐 저원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양액이 있으면 그 양액에 다 100%가 양액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 한 90% 정도는 일반 물일 겁니다. 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한 원수는 어떤 거냐고 이 탁 나온 거 처음으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설 재배 관련되는 거 그런 것만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일어나는 거 얼마나 막 벙쩍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재배학 문제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혀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예, 문제 풀이 방법 제가 강조 지금까지 오늘 총 이제 28강째 하는데 한 10번도 넘게 제가 강조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했었습니까? 재배학의 가장 핵심적인 지식을 적용해서 풀어라.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갖고도 충분히 풀 수가 있다. 왜?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니까.
그 것으로 대부분 이제 풀어졌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뭐 문제가 그냥 뭐 다음 중 뭐 어떤 영향, 뭐 영향이 아닌 것 이런 거 물을 때는 항상 어떻다 그랬죠? 잘못된 것. 예. 대부분 잘못된 거예요. 어떤 영향이 되면은, 만약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가?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냉해 피해가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을 묻는 건데, 나머지 한 개 지문은 뭐다고요? 좋은 효과를 딱 내려놔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냐면, 재배학 문제는요, 여러분, 지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지문이 나와 있으면 복수정답 처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는 다음 중 뭐 틀린 거, 이렇게 뭐 장점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이런 게 있지만 옳은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나머지 한 개는 그 무조건 확실하게 정답이거나 나머지 한 개는 완전하게 이거는 틀린 답이에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틀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복수정답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부분 뭐 이렇게 영향인 것은 장애의 영향이 아닌 것은 하면 장애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나쁜 건데 그러면 나머지 한 개 지문 딱 봐보면 좋은 게 한 개 있죠. 그런 걸 찾으시면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재배학의 가장 기본은 중용. 인간의 삶에서도 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너무 부족해도 안 좋고, 너무 또 과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인간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과한 건 부족함만 못하다. 하여튼, 너무 넘쳐나는 거는 무조건 놓고, 다 제일 나쁜 겁니다. 그렇죠? 중간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항상 그것을 명심하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제일 마지막, 또 한 개 또 강조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특히 용어 문제 같은 거. 새로 보는 용어인데 막 처음 보면 막 당황하잖아요. 절대로 당황하지 말라. 대부분 용어는 영어가 아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 한자로 되어 있는 걸 한자의 뜻풀이로 풀어보면 풀면 자동적으로 그 한자를 푸는 순간에 답을 찾을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네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재배학을 풀어나가시면 된다. 새로운 문제가 나왔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도전을 하십시오. 그래도 안 풀리는 건 제가 볼 때는 1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로에 처음으로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만약 여러분 시험에서 진짜 또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수경 재배 사용 가능한 원소. 이거 박승희하고 이거 강의도 안 한 건데? 양액 재배에서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 양액에 대해서는 설명도 안 했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철분 함량이 높은 물. 함량이 높은 물? 나트륨 염소의 함량이 100ppm 이상인 물? 산소 농도가 pH 7에 가까운 물. 중탄산 함량이 1000ppm 이상인 물. 여러분 뭐겠어요? 상식적으로 딱 봐보세요. 보이시죠? pH 7은 토양이 어떤 토양이 가장 좋죠? pH 7 중성에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작물 재배. 너무 산성화돼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석회 뿌려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산성화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도 이렇게 막 강구하고 그러는 이유가 그 산성이면은 잘 안 자라거든요. 그죠? 대부분의 작물이. 그러니까 중성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로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배학의 가장 핵심적인 식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그럼 나머지는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잘 봐보세요. 철분 함량이 높다. ppm 이상인 물. 중탄산 함량이 100ppm 이상인 물. 이렇게 초과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항상 중간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예문 자체가 벌써 딱 봐보면 틀린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상이다. 너무 과한 것은 부족함만도 못하다 그랬는데 다 이렇게 초과되도록 나왔으니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그렇게 푸셔야 돼요. 아셨죠? 왜 제가 재배학 교재에서는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제 통합본 교재에는 집어넣어 놨습니다만 강의에서는 뺐느냐. 여러분 제가 이거 강의를 그러면 이게 나트륨 함량이 얼마가 가장 적정하다. 이러니까 아무리 강조하고 여러분들 해봐봐야 여러분 시험장 갈 때까지 외우고 있겠습니까? 안 외우고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못 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문자를 썼더라도 외우겠지만 제가 두 문자 써서 외우자 하는 거는 매년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걸 외우다 보면 도리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에 과감하게 강의에서는 뺀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 푸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5회 때 이거 막 나갔고 이러면 열심히 공부했겠죠. 예, 전기 전도도는 얼마 이하야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6회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양익재배. 무토양재배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 공부를 계속 나왔다고 이런 공부를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어떤 것이 나오는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무토양재배의 장점. 무토양재배가 지금 뭡니까, 여러분? 이게 양액재배인 거예요. 여기는 양액재배란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토양을 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재배하는 거니까 양액재배겠죠. 예, 배제의 완충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딱 벌써 한번 보세요. 이 완충률이라는 게 뭐죠? 토양의 그 뭡니까? 그 토양 유기물의 역할이 완충률을 높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한다. 아주 토양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토양을 쓰지 않고 양액을 쓰다 보니까 완충률이 낮다는 것이 그 단점이었잖아요. 양액재배의 단점, 그죠? 그러니까 높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근데 이 완충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모르더라도 충분하게 풀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 이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장점이 아닌 것은 했지만 연작재배가 무토양에서 재배하지 않으니까 뭔지 몰라도 연작재배가 가능하겠네. 자동화가 용이하겠네. 토양에서 재배를 하지 않으니까 청정재배 가능하겠네. 쉽게 사람의 어떤 사고로 풀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액재배 들어간다 해갖고 여러분 그 양액재배 하는 거 실제 들어가면 이렇게 양액재배 합니다. 어떻게 원수는 어떻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양액은 어떻게 질소를 몇 프로 썼고요. 이런 공부를 우리가 아무리 해봐봐야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분들의 그 영역이지 우리가 손해평가사 재배학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가 공부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양액재배의 가장 기본만 배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회도 또 이렇게 나왔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근데 7회는 또 이제 보면 다맥 수경 방식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재배 방식 중에서 다맥 수경 방식하고 순환식 수경 방식. 예, 뭡니까? 그 수경 재배의 방식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데서 다맥 수경에 가는 것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왔다 저것도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흐름만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맥이라는 걸 담가져 있다. 물에 담가서 이렇게 재배하는 거니까요. 담가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소 공급 장치 맞아. 뽀글뽀글 수족관에 보면 이제 그 공기 뽀로로 올라오듯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 박승희가. 예, 공급장치 설치해야 된다. 딱 맞는 거예요. 그죠? 예, 1번 맞고. 배도의 바닥에 일정한 구배를 만들어 양액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흐르게 하니까 순환식 수경이죠. 예, 이렇게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배들을. 그죠? 배지로 펄라이트 안면은 뭐예요? 이거는 수경 방식이 아니고 뭔 방식이죠? 예, 고형 배지경. 예, 고형 배지를 사용했잖아요. 펄라이트 안면. 그렇죠? 예. 가공 배지를 사용했네요. 최근에는 이 가공 배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요 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배들을 높이 설치하여 자보위를 높이 순환식 수경하니까 이거는 보다시피 배지를 이렇게 낮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높여야만이 물이 더 이렇게 잘 순환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순환식 수경 방식 NFT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다맥 수경 방식은 DFT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회는 어떻게 나왔는가? 양액재배가 나오는데 또 지금까지 방식과 완전 다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이게 참 뭔가 재배법은 뚝 나왔어요. 양액재배 방식이죠. 예, 양액재배 배들을 허리 높이까지 설치하는데 허리 높이까지 배들을 굉장히 높이 설치를 하는 거죠. 예, 굉장히 높이 설치했다. 예, 딸기 수량 딸기 재배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예, 재배 농가의 노동 환경 개선 이건 청정 재배 사관리 이거는 당연히 양액 재배 기본적인 거고요. 그죠? 장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과연 뭔가? 지금 고설 재배, 토경 재배는 당연히 아니고요. 양액 재배니까라고 했으니까 그죠? 고랭지 재배도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러면 NFT는 뭐죠? 순환식 수경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흐르게 하는 방식이다.
그런 건데, 이거는 뭐, 그러게 한다면 그런 건 없잖아요. 예, 허리 높이까지 설치했더니, 그게 높이 설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솔, 잘 봐보세요. 높을 솔, 설치했다. 아, 허리 높이까지 설치.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고설재배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박승희 강의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푸는 방식을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계속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풀이하면서 좀 새로운 거 나왔을 때는 꼭 그 4가지를 제가 알려줬죠. 재배학의 가장 핵심적인 지시를 적용해라. 그리고 대부분이 잘못된 거, 무슨 영양은, 장애의 영양이 아닌 것, 이런 거 찾으면 대부분 좋은 효과가 나온 거, 그게 정답인 거고. 그리고 재배학은 대부분 중용, 가장 적당한 거, 중간이 가장 맞는 거예요.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너무 부족해도 안 좋고. 그렇죠? 나머지 한 개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용어 속에 답이 있다. 용어를 한자로 풀어서 다시 이제 풀이해보자. 예, 그것이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모든 걸 써보면 이 고설은 높은 곳에 설치했다니까, 허리 높이까지 설치했다 하니까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푸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네, 오늘 그 양액 재배를 끝으로 재배학 강의가 모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끝까지 강의를 청취하여 주신 예비 손해평가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어서 강의 중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또한 많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 이렇게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서 죄송스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든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대비 통합형 교재는 정말 손해평가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수험서이자 교재임을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배학 강의를 하면서 대부분 만든 슬라이드도 다 제가 만든 통합본 교재의 교재 내용, 그리고 교재에 실린 사진 같은 것을 대부분 이제 도용해가지고 오려 붙이게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교재를 한 부씩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제게 정말 많은 힘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재배학과 관련해서는 그간 공부한 내용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응용용 문제 위주로 문제를 만들어서 카페에다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상법보험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